지난해 평택항에서 일하다가 23살 나이로 아깝게 목숨을 잃었죠. 이선호 씨, 오늘이 일주기 되는 날입니다. 유족과 노동단체는 사고 현장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오늘 추모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편이 바로 사고가 일어난 항만 작업장입니다. 1년 전 바로 오늘 이곳에서 23살 이선호 씨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씨의 일주기를 맞아서 추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 시작 전 이 씨 아버지 이재훈 씨는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벤치가 아들과 일하다 둘이 쉬고 음료수를 나눠 마시던 곳이라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루 설명할 수 없다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 씨 사망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과정을 설명했고요. 또 이 씨가 숨진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항만 안전의 문제점이나 중대재해처벌법 후퇴에 대한 우려도 밝혔습니다. 마지막에는 고인의 아버지인 이재훈 씨가 산재 사망 사고 일주기 소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유족은 이 씨 첫 제사를 지내기 위해 추모 공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1년 전 그 안타까웠던 사고, 당시 상황 어땠는지, 그 뒤로는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지난해 4월 22일 이곳 항만 작업장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던 이 씨 머리 위로 300kg 철판이 떨어졌는데요. 컨테이너 날개를 고정하는 안전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안전핀은 빠져 있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계획을 해야 하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이 씨는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됐고 안전관리자나 신호수도 없었습니다.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안전총괄 책임자인 하청업체 동방평택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관리 책임이 있는 원하청 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한 기사 등 4명에게도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동방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재판부는 컨테이너 노후화로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고 일부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유족들은 처벌 수위가 가볍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네, 이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 대책이 강화된 부분도 있다고요. 네, 지난해 7월 그러니까 사고 2달 뒤에 이런 항만에서의 안전을 강화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오는 8월부터 시행인데요. 항만 노동자에게 안전장비 지급이나 아니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 항만안전점검관이 새로 도입됐고 사업자들이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게 했습니다. 또 노사정이 항만안전협의체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노동계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원청업체 책임자의 의무도 명확히 규정해 재해가 발생하면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